네, 이곳은 강화도 가장 중심인 광화읍의 북쪽에 있는 고려 궁지입니다. 고려시대 흔적은 사실은 남아있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강화 유수부 시절 조선시대의 모습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또의 집무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넓은 터는 없어요. 많은 건물로 차 있는데 다 불타서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외규장각만 다시 복원해 두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영화로운 시절이 있었죠. 강화도 주민 입장에 생각하자면 꼭 영화로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산 너머 북한 땅이 저 멀리 보입니다. 바로 개경을 도읍으로 하던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에 한 1년간 상황을 보다가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 생각했었던 최후 정권이 고종임금을 모시고 이곳으로 피난을 하게 되죠. 그때 이곳은 강화도 도읍이 되어 강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도 40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몽골과 화해를 했고요. 강화를 했고 이곳을 전부 없애는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간의 화려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 후에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강화를 다스리는 중심지가 되었고요. 하지만 1866년 프랑스가 이곳으로 쳐들어왔을 때 여기는 또 한 번 순환을 겪게 됩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딱 앞에 오니까 바로 귀한 우리 조선의 기록물들,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의궤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진품은 아니죠. 미스터 선샤인 덕에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강화도의 원래 모습, 1866년 먼저 프랑스군이 이곳으로 와서 은궤 16상자와 더불어 많은 책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요. 대부분 다 불태웠지만 그때 가져간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의궤가 되겠죠. 대단히 작은 크기의 건물이나 수천 권의 왕실의 가장 귀한 책들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가 이곳입니다. 네, 아담하죠. 사실 강화도에는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었죠. 전등사에 있었던 사고도 있고요. 사고는 조선 왕조실록을 보존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또가 있는, 유수가 있는 이곳은 의궤를 보관하던 장소이기도 하죠. 오늘도 날이 뜨거워 아주 눈맛은 쾌청합니다. 강화읍이 아래에 펼쳐지고 있고요. 저 앞에 보이는 산까지 강화읍성이 한 바퀴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왕자적 묵밥 집을 따라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강화 북문의 모습도 잘 보이고요. 보수 한 그루가 서서 이곳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범작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이 규장각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요. 병인 양요 때 타버렸고 이것이 프랑스로 갔다가 몇 년 전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돌아오긴 했죠. 그러나 그때 그 아픔과 이것이 발견될 때의 그 숨은 이야기까지 그것이 온전히 살아나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횡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복원이 되어서 그나마 그때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강화도 이런 곳이 많죠. 종각도 있네요. 여기 아래 강화도에 시간 알려주는 종. 강화읍내는 사실 주차를 하고 가볼 곳이 많습니다. 고려 궁지도 있고요. 어른은 아까 제가 입장료 900원 냈거든요. 여기를 제외하면 또 입장료도 없고 들어가 볼 만한 공간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 또 이 근방이라고 하겠죠. 저기도 보니까 한 팀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네요. 자, 아래로 이제 내려갈 건데요. 강화 아래로 내려가면 우선
강화도에서 가장 오래된 정도가 아니라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 강화 소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120년이 넘었습니다. 1896년에 만들어진 지금은 강화 초등학교고요. 그 학교를 지나 내려가면 또 가장 오래된 성공의 성당이죠. 1900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120년이 돼가네요. 예, 성공의 성당의 모습도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의 아래로 민가 사이로 우리 철종 임금님이 계셨던 용흥궁이 또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한번 내려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농구와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을 때 조약을 맺을 때니 그 땅이 그거 그거를 다 부셔라 하죠. 그 힘들게 샀던 예정에서 부시고요. 여기서 군고를 부십니다. 이 군고를 부수면 학교 군고리 하잖아요 다. 이게 한 7분의 1 정도라고 해요. 아마 이 아랫말이 군고리가 정례입니다. 군고리이기 때문에 지명을 따라서 이름을 짓죠. 그래서 아마 전체가 군고리일 겁니다. 항상 문은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입서출이죠. 저도 동쪽으로 들어왔으니 서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들으셨나요? 이 전체 넓이의 7분의 1밖에 안 남았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넓은 범위가 이곳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범작가의 아빠 한국사 여행 떠나요. 유튜브 버전은 무편집입니다. 네, 사실 뭐 편집할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다니는 건 너무 좋은데 편집하는 건 참 귀찮습니다. 오디오 클립 편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가감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요. 자극적인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큰 자극의 시대죠. 저자극, 나아가 무자극으로 있는 그대로, 범작가가 보는 그대로 함께 보는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요 며칠 사이는 날이 좋은 날만 찍다 보니까요, 이 화면에는 온도는 안 잡히잖아요.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결국 답사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날만 찍는 건 아니거든요.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아마 그런 날은 또 그날에 따른 또 색다른 답사의 재미가 있는 것이죠. 네, 강화 초등학교입니다. 아주 예쁘게 돼 있죠. 네, 1933년, 57년 사진 모습도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진보당의 당수시장,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했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과 경합을 벌이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뭐 사실은 조작 사건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밝혀졌지만 우리 조봉암 선생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바로 그 조봉암 선생이 다니셨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어떤 학교가 이렇게 1896 개교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대단히 자부심이 가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네도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요, 1. 카페가 생겼죠. 물론 생긴 지 꽤 되지만요. 2. 주변에 환경 정비라고 할까요? 여기에 간판들이 싹 바뀌었고요. 3. 여기는 아파트 외벽에 벽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기념관도 원래 없었는데 문학관입니다. 강화 하면 고려시대에 많은 문인들의 이야기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고려 최고의 문인인 이규보가 이 강화 시절에 있었으니까요. 그의 이야기를 비롯한 문인들의 이야기, 작품들이 있고요. 또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청자, 이것은 뭔가요? 팔만대장경이죠. 그리고 삼별초 이야기가 이렇게 벽화로도 꾸며져 있습니다. 네, 용흥궁 공원입니다. 저기 뒤에 보이시나요? 묻었어. 한옥으로 만든 저 건물,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교회 또는
천주교 성당이 아니라 영국에서 시작됐죠.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의 아버지 헨리 8세 때 만들어진 영국 국교회, 모든 이의 성스러운 교회라는 뜻으로 성공회라고도 합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 모두 할 때 공자와 성스러운 성자 합쳐진 성공회. 1900년에 저거는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다른 곳과 달리 성공회는 강화에서 첫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되게 낯선 서양의 종교다 보니 저런 건축으로 조선인들의 마음과 함께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가보면 절에서 볼 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여기 용궁공원 오면 눈이 탁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죠. 그리고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다 보니 강화의 3.1운동 대단했거든요. 바로 그 3.1운동의 기념 유적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공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교리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영국의 역사 속에 크게 보자면 부교와 신교가 나뉘어서 벌였던 종교 개혁의 일환으로서 영국에서 탄생한 공간이 되겠고요. 성당과 교회의 어떤 장점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곳이라 그럴까요? 뭐라고 할까요? 해당 지역, 포교하려는 지역에 대한 어떤 상황과 고려들이 그래도 좀 받아들여진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들어가 보시면 정말 이거 사찰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참 놀라울 특별함들이 갖춰진 곳인데, 오늘 월요일인데요. 문을 열었나 모르겠네요. 네, 일단 올라가는 문은 열려 있으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1900년에 만들어졌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극의 모습 그대로인데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안쪽이 열려 있어 보기가 좋네요. 네, 십자가의 모습이죠. 찍어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범종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당자 부분과 옆에 보니 십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주성전 돼 있고요. 한자로 쭉 적혀 있는 게 주련이거든요. 절에서는 부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곳이라면 여기는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주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극과 십자가의 조화라고 할까요? 와.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 시절의 사진들도 있고요. 외형만 한옥이 아니고요. 내부도 한옥입니다. 물론 강화에는 이곳 강화읍에만 있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한옥 성당 또는 한옥 교회는 강화에서는 뜻밖의 장소는 아니에요. 강화 남쪽에 온수리에도 있고요. 교동에도 가면 있습니다. 교동도 제북단 섬이죠. 과거에 왔을 때는 안에 들어오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 교회에서 이렇게 개방하는 공간화 시켰습니다. 보통 범작가가 사람들과 함께 오면 여기 다 앉히고 설명을 드리죠. 네. 나가 보겠습니다. 재미난 거는 불교의 부처님의 상징과도 같은 보리수 나무가 잘 자라서 강화의 큰 나무가 되어서 여기에 또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초기에 포교를 하실 때 강화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셨는지 정말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기 보이는 학교가 강화초등학교 아까 내려오면서 봤던 곳이죠. 자, 이제 내려가면 마지막으로 용흥국이 있습니다. 네, 용흥국은 조선의 고종 임금님의 바로 그 전 임금님이시죠. 철종 임금님이 사시던 곳이고요. 그럼 어떻게 임금이 여기에 사시느냐? 바로 세도 정치 때문이었죠. 왕실의 유능한 왕족들은 하나같이 다 일종의 숙청되거나 제거가 되었죠. 그리고 안동김씨 천하에서 마지막으로 이 세도 정치의 마지막을 보였던 왕이 바로 철종인데, 이미 철종은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 있는 상태였고요. 철종 또한 이곳으로 와서 지내면서 전전긍긍 살다가 갑자기 헌종대왕이 돌아가심으로써 왕으로 발탁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거의 압송돼서 가셨죠. 바로 그분이 사시던 곳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 공간입니다. 근데 원래 공간도 아니에요. 원래 모습과 달리 왕이 된 다음에 이 강화 유수가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랬을까요? 집을 크게 다시 지어서 지금 보는 것은 바로 강화 유수가 정기룡이 지은 그 집입니다. 어쨌든 이곳에 철종 임금이 계셨고요. 별명이 강화 도령이죠. 한 채의 집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당도 있고요. 집의 모습이 있죠. 이렇게 한 15분 남짓한 시간이면 고려 공터에서부터 시작해서 강화초등학교를 거쳐 성공의 성당, 그리고 이곳 용흥궁까지, 용이 왕을 뜻하니까 왕이 나왔다 이 뜻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네, 여기가 항상 제가 강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세도 정치 이야기, 그리고 뒤이어 흥선대원군이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그 스토리가 펼쳐지는 장소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실은 알쓸신잡 이전에는 거의 외지인들은 모르는 장소였어요. 강화도의 대표적인 음식인 젖국갈비의 명소인, 이름도 대단하죠. 1억조 식당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뒤에 빨간. 예. 네, 지금은 이렇게 알쓸신잡 촬영 장소로 또 유명해졌습니다. 예, 돼지갈비찌개인데요. 젓갈로 간을 해서 먹는, 강화도에서 주로 먹는 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너무 무겁다, 헤비하다 그러면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거. 네, 바로 쫄면입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쫄면이 있어. 여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요. 제가 예전부터 올 때는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와서 먹고 시간 없을 때 먹었는데, 또 한때 한참 줄을 서는 또 진풍경이 펼쳐졌던 정통분식 보이십니까? 봄 작가는 대체로 여기 옆에 있는 부대찌개 집에서 단체 식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줄 쓴 거 보고 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더니 차라리 쫄면 먹지 그럴 거 그랬나 하시는데, 나와 있죠. 생활의 달인에서 나왔던 집입니다. 뭐가 특별할까요? 예, 쫄면의 새콤한 맛을 잡아주는 그 양념장을 만들 때 과일을 듬뿍듬뿍 썰어 넣는 것이 이 집의 특징이라고 하겠죠. 바로 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용흥궁입니다. 네, 강화 읍내는 요 정도 보고요. 강화에서 제일 끝에 있는 색다른 장소, 교동도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범작가였습니다.